돈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전 여친한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차용증 같은 서류는 없고 뭐 당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줬다. 근데 이후에 뭐 2017년쯤에 뭐 헤어지고 빌려준 돈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쪼잔하게 그러지 마라. 뭐 찌질하게 그러고 싶냐? 뭐 나중에 갚겠다. 거의 10년째라 시효로 소멸된 것은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된다. 법상으로는 채무자가 갚을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핵심이 소멸시효죠. 반드시 이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된다. 이름 호명된 지 몇 초 만에 원고 승소. 안녕하십니까, 용변입니다. 최근 있었던 상담 사례 중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만한 내용 있어가지고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쯤입니다. 저희 식구분이 메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빌려준 돈 관련된 저희 콘텐츠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3년쯤에 그 전 여친한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차용증 같은 서류는 없고 뭐 당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줬다. 근데 이후에 뭐 2017년쯤에 뭐 헤어지고 빌려준 돈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쪼잔하게 그러지 마라. 뭐 찌질하게 그러고 싶냐? 뭐 나중에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구분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그 부고장이나 돌아가신 그 소식이 그 여친한테도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는 장례 잘 치르라고 하면서 이제 1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빌려간 돈은 이제 분납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이제 말은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했다는 말이 뭐 조의금은 아니다. 그래서 갚는다는 약속의 의미다. 그 1,000만 원 빌려간 돈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식구분의 신뢰를 다시 회복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분이 전 여친이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식구분은 이제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실 때까지 식구분이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그 전 여친한테 돈 빌려간 분한테 돈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전 여친은 이제 항상 본인이 처지가 어렵다고 하면서 돈이 있는데 안 갚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몇 년이 지나가고 여친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만 받으면 그 즉시로 갚겠다 말만 하고 액션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여친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또 이제 돈도 벌고 있는데도 돈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뭐 심지어 해외 여행도 다니고 명품백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러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식구분이 이제 제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거의 10년째라 시효로 소멸된 것은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된다. 소액인데 이걸 뭐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맞는지도 고민이다. 뭐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한테 뭐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 식구분한테는 이제 버릴 없는 셈 칠 수 있는 그런 액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은 개략적인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그 돈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피 같은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건데 이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이제 버릴 수 없는 금액.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 시효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돈 빌려준 지 이제 10년이 지나면 법상으로는 그 채무자가 갚을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또 이제 증거로 쓸만한 게 있는지 계좌이체 내역 이런 거 확인해 보라고 이제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뭐 메일로 피드백을 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좌를 확인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 되게 시간이 오래 가서 그때는 돈을 누구한테 송금했는지도 이제 약간 기억이 불분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친 계좌가 아니라 그 여친의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친은 합의금 무슨 사고를 쳤는지 이제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3번에 이제 걸쳐서 이제 보냈고 그 여친의 채권자죠. 그 이제 바로 이제 총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건데 그 여친 이름 대신 여친의 채권자 이름이 찍혔다. 그 당시 여친이 이제 채권자와 작성한 합의서 사본을 이제 갖고는 있는데 괜찮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일자가 송금해준 날짜 2013년이 아니고 2012년 5월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 10년이 이제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겠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그래서 돈 빌려준 지 이제 10년도 더 지났다.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돈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핵심 되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 이제 그 신청인이죠. 이 19분에 이제 요구대로 판사님은 지급 명령이라는 걸 한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이제 승소 판결문과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해드렸고 참고하시라고 이제 샘플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19분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전 여친이 이제 주소지가 약간 불분명했나 봐요. 그래서 송달이 잘 되지 않아서 뭐 주소 보정도 하게 되고 그다음 특별 송달까지도 했는데 결국에 또 송달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사님께서 소송 절차 회부 결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분 이제 그럼 이제 소송 절차 회부 결정 등본이라는 걸 이제 받으신 후에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저한테 또 다시 연락 주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이 그대로 이제 법원으로 이제 보내지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뭐 서류를 다시 내실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좀 뭐 지금 상태는 송달이 안 된 것 같고 계속 송달 이제 불능이 되면 이제 공시송달로 이제 재판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19분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뭐 딱히 변화가 없다는 문자를 이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뭐 변론 기일 통지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고 이제 답변서가 이제 한 달 내에 제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 19분 즉 이제 원고 측에 송달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이제 소송에 전혀 이제 관심이 이제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답변서가 이제 제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분한테 반드시 이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된다. 이제 원고도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무별 그 이제 재판에 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피고가 한 달 내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석만 하시면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반드시 출석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변론 기일 다음 날 이제 19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피고가 불출석했고 이름 호명된 지 몇 초 만에 원고 승소라고 이제 판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승소를 축하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이제 10년간 시효는 이제 확보되셨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가 그 판결문 이제 자기 줬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임의변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갚는 게 스스로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뭐 집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귀찮고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은 맞는데 이제 채무자에게 이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게 뭐 답이 없긴 없다.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채권 추심회사에 뭐 채권을 돈 받고 넘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그 이제 일련의 이제 집행 절차를 거치시면 된다라는 이제 내용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신 게 이제 6월이고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은 게 이제 12월이니까 한 6개월쯤 걸렸는데 이제 시효가 지나서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안 갚아도 되는 돈,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못 받게 된 돈을 이제 다시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소 이제 증명하신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들 이생망 막 이러면서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경우에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9분 같은 경우에도 어찌어찌해서 돈을 빌려주고 뭐 돈을 못 받은 상태 10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어떻게라도 이제 다시 뭐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새로운 뭐 반전의 계기 뭐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돈 빌려주고 제대로 돈도 이제 못 받고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본인을 내가 법을 너무 몰라서라거나 이제 원망하고 이제 후회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반전의 시작, 그 첫 발걸음이다. 그래서 19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신 순간부터 그 이제 희망이 시작된 거라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준 것이 이제 10년도 더 됐으니까
참 이게 답답하고 이제 뭐 한숨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는데 캄캄한 세월이 이제 지나고 이제 새벽 내지는 이제 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포기하시지 마라.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떤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대응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번 건처럼 전혀 관심도 없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항변을 하지 않으면은 판사가 딱 봐도 이게 소멸시효 완성된 건데 직권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이거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피고는 원고한테 돈 갚을 의무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가 그런 류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원고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번 건도 이제 저희 식구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기 전에 이제 몇 군데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 변호사분들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라고 한편 말을 하시면서도 이제 착수금으로 이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이제 550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인데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뭐 저랑 이제 인연이 돼서 잘 해결이 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축하드리고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저나 우리 PD님이 이렇게 신뢰 주셔가지고 이제 감사드리고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하고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 웅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